매일 나오시는 연희동 한쌤 수비학 투요입니다. 지난번에 이제 우리 타로 뽑아가지고 우리 임PD와 홍간사님의 우리 앞날을 즐겁게 점쳐봤었죠. 아무렇게나. 아무렇게나. 근데 맞을 것 같아. 그죠? 이게 6개월 안에 봐야 돼요. 그래요. 우리가 그러면 지금 3월이니까 9월에는 판단이 그쵸? 나겠네. 예, 그때 가서 끼워 맞춰 봐야죠. 그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. 그래도. 네. 근데 타로가 좋지 않은 거를 미리 예고해 주기도 하나요? 좋지 않은 것을 예고한다. 일단 제가 이 말 뜻을 잘 이해가 안 돼요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예를 들어서 몇 달 후에 내가 사기에 걸릴 일이 있으니까 그거 피해라. 뭐 이런 것도 가르쳐 주냐고. 내가 아니야? 어떤 사기에 걸릴 일을 그때 당했다면 그 전부터 이 조짐은 분명히 있었을 그렇겠죠. 거예요. 예. 만 개의 조짐이 있었겠지. 예. 그래서 그 당시에 피할 수 있는 길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대단한 어떤 그 결단력과 뭐랄까 이제 큰 옆에서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선택을 그 하루에 나 이거 할래 A 하고 딱 하는 선택은 별로 없고요. 늘 마음의 갈등처럼 가지고 있고 할까 말까 하고 뭐가 좋을까 하고 있었던 많은 생각들이 그 순간에 어떻게 그냥 딱 당락을 정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거를 좀 백도하거나 바꾸거나 하는 게 일종의 그 결혼식장 다 잡고 혼수 다 하고 청첩장 다 날리고 결혼식 하루 전에 또는 결혼식 당일날 도망가는 수준이에요. 그래서 나쁜 일이 생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는 있는데 네. 그렇다면 내일 아니면 몇 달 후에 뭐 이렇게 기간이 뭐 촉박해가지고 알아봤자 별로 소용은 없고요. 피해간다. 우리는 나쁜 걸 피하고 싶긴 하잖아요. 그죠. 예, 저는 피해간다라기보다 이 나쁜 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그래요. 기도할 때 그렇게 이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라. 뭐 이런 말씀은 들었습니다만. 그래요? 어디서 그런 기도문을? 우리 또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게 참 많습니다. 근데 어떻게 보니까 그게 더 현실적인 것 같기는 해요. 왜냐면 이게 재밌는 게요. 제가 용한 점쟁이에요. 타로 점쟁이. 그래서 너는 3개월 후에 뭐 교통사고를 당할 거야. 오호. 그런데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맨날 다니던 길 말고 이쪽 길로 다니면 교통사고가 안 생겨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런데 3개월 후에 그 길로 바꿨어요. 방법을 들어서 그럼 안 생겼으면 교통사고가 안 일어났으면 제 말이 맞은 걸까요?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. 그렇게 보면 되게 긍정적이신 분인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 크게 의미가 없어요. 오히려 더 임팩트한 건요. 그런 일이 생길 거야 라고 하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더 임팩트하게 느껴요. 그러니까 피해가는 것보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아무 일도 없어요. 근데 선생님이 교통사고 날 거라고 했는데 났어. 뭐 정말 큰 대형 사고가 아니고 그냥 살짝 팅 하고 부딪혀도 야 선생님 용하다. 그죠. 나한테 일어난 일은 불행이든 뭐든 그렇게 네, 크게 네, 네. 받아들이거든요. 근데 너가 이렇게 하면 좀 좋아질 거야. 뭐 아니면 이런 일이 있지만 이렇게 뭐 내 말대로 해서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원래도 안 일어날 일 아니었나?가 돼요. 당해봐야 안 되니까. 맞아, 그래서 그런 얘기 안 해줘요. 어허. 당해보시고 피를 철철철 흘리고 내게로 오라. 아이고 참. 근데 나쁜 일을 예측하거나 예언하는 거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 별로 그런 식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. 알긴 아시고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. 그 따로따로 어떤 분이 오셨는데 네. 타로 상담하러 오셨는데 연말이죠. 한 분은 얘기를 하다가 사업 얘기를 하고 일을 얘기하시길래 좀 아무래도 연말 지나서 좋은 일은 아닌데 뭔가 뭐 법적으로 송사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좀 음해하거나 좀 법적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좀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는 것 같다. 근데
그 일이 너한테 어떤 의미인지가 더 중요하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사실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사업하다 보면. 근데 이 일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거든요.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왔는데 일적으로 걱정이 많다는데 생각보다 별로 걱정할 게 없는 느낌이에요. 아, 네. 그래서 본인은 느낌이에요? 느낌이? 타로에서 봤을 때 연도 카드 솔로모 봤을 때 당신은 일적으로 오히려 내년에 되게 좋다. 이렇게 성격이 약간 그 맺고 끊는 걸 잘 못하는 우유부단한 스타일.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약간 끌려다니고 인내심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너가 옛날의 어떤 관계 이런 거를 좀 벗어나서 새롭게 뭔가 시작할 수 있다. 옛날 사업 말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러고 있다가 얼마 전에 두 사람이 이렇게 약간 시간차를 갖고 왔는데 알고 보니 한 회사인 거예요. 네.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따로따로 온 거예요? 네, 따로따로 하고 그 둘의 연결고리를 제가 잘 몰랐었어요. 네. 근데 정말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. 근데 이 사람한테는 계속 그 제가 얘기했던 대로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어쩌면 제 말이 맞았는데 용해진 거예요. 근데 한 사람은 자기한테는 아무 그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같은 회사인데 왜 얘기가 다르냐. 그래서 지금을 봐도 본인은 문제가 없다.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헤어져야 될 운명이었던 거예요. 근데 이걸 끊지를 못하니까 이런 계기로 끝나고 이 사람은 자기의 길을 가야 되는 거고. 그러니까 그 법정 소송하고는 관계가 없어진 거네. 그렇죠. 크게 문제는 없을 건데 제일 큰 문제는 이 비즈니스가 이 사람하고 연결된 게 끊어지는 거죠. 근데 사실 하던 비즈니스가 끝난다라고 그러면 손실이잖아요. 그쵸? 근데 길게 봤을 때 함께 계속 갈 수 없는 사람하고 가는 게 더 큰 손실이거든요. 그렇죠. 그 이혼해야 될 사람은 이혼하는 게 맞고 뭐 어떤 이유든 계속 가는 게 나의 남은 인생을 사실 다 더 저당 잡히는 거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해서 또 한 몇 개월 지나고 올 연말이 되면 이 사람은 뭐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어도 새롭게 인간관계를 시작할 거고 이분은 이걸 해결하는 게 이제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뭘 피해 간다기보다 정확하게 그 좋은 말씀처럼 이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 게 아니고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. 근데 그런 문제들을 내가 감당하고 넘어가다 보면 내가 커져 있거든요. 그렇죠. 피하면요. 왜 잽싸게 피하려면 몸이 크면 안 되죠. 요래해가지고 삭삭삭 해야 되니까 정체성이 점점 없어지거든요. 피하기만 하고. 피하는 사람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. 예. 근데 이거를 내가 좀 맷집을 피우더라도 그럼 이 장에서는 어쨌든 내가 서 있는 그렇죠. 이렇게 맞아봐야 내가 이쪽이 약하네. 은근히는 좀 맷집 좀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코미디 영화 극한 직업인가 뭐 그 영화가 뭐 평가가 좋네 나쁘네 떠나서 전 코미디 영화를 너무 사랑해요. 그래요? 그 특히 개연성 없고 맥락 없고 아무렇게나 하는 코미디. 근데 같이 영화 못 가겠다. 그냥 막 빵빵 막 아무렇게나 하는 영화. 개연성 없으면 막 미치도록 미워. 그래요. 저는 스토리가 있는 걸 보면 막 답답해요. 그래서 영화 보는 내내 결말부터 봐요. 막 네이버로. 어떻게 하지? 결말이 누가 죽어? 쟤 죽는구나. 그때부터 이제 보는데. 나는 결말이 정말 자연스럽거나 다 같이 동감하는 게 아니면 막 화가 나. 왜 저렇게 만든 거야? 그렇게. 좀 그냥 아무렇게나 보는데. 근데 그 극한 직업이라는 데서 다 이제 오합지졸 같은 팀인데 그중 팀장이 반장이 제일 오합지졸 중에서 루저 중에 제일 루저인데 그 사람의 다 한 명 한 명씩 갖고 있는 능력치가 있더라고요. 뭐 누구는 유도 유단자, 무에타이 유단자, 뭐 야구 선수 막 이렇게 있는데 그럼 팀장은 무슨 그 힘이 있나요? 그랬더니 걔는 안 죽어. 칼을 맞아도 안 죽고 그래서 별명이 좀비래요. 그래서 능력 중에 저게 최고다. 그래서 막판까지 보통 왜 그 영웅하고 빌런이라고 하는 악당하고 싸우는 게 항상 마지막 장면이잖아요. 그럼 막 멋있게 좀 한 대 맞고 두 대 때리고도 결국에는 영웅이 이기는데 얘는 너무 얻어 터지는데 안 죽어.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겨. 그쵸. 뭐 멋있게 때리는 게 아니고. 끈기의 승리네. 네. 그래서 정말 막 멋지게 남은 힘을 막 에너지를 쏟아서 뿌악 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고 막 물어 뜯어. 좀비처럼.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죠. 그래요? 아니
버티고 살아남는 게 모양새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. 뭐 막 이렇게 삐꾸가 돼서 좀비처럼 막 이러고 살 수는 있지만 요즘 애들이 많이 쓰는 유행어 중에 존버라고 아세요? 존버. 존나 버티기. 이게 기술이다. 기술 중에 기술이고. 젊은 세대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. 그렇죠. 네. 정말 너희들 모양새가 어쨌든 그 뭐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힘들어도 크게 어쨌든 버티면 살아남은 뭔가 또 방법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막 특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. 존나 버텨서 그 팀장이 아무리 누가 뭐라고 모양새가 안 좋은 그렇죠. 그래서 그거 보면서 피해간다 또는 내가 이걸 직접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서 이렇게 저렇게 좀 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시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별로 해드릴 얘기가 없고 계속 그렇게 피해 다니면 결국엔 정말 큰 코를 당하거든요. 그게 어떤 큰 일에서 사람이 넘어지지 않아요. 맷집이 안 키워지면 왜 면역력 안 생기면 감기에도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네. 그렇죠. 자, 또 도란프를 갖고 오셨어요. 도란프. 저번 시간 어떠셨어요, 선생님? 우리 재밌었죠. 우리 임 PD님하고 홍 강사님하고 우리 마루 얘기까지 해가지고 오늘은 선생님 거에 대한 거를 볼 거예요. 한 장을 뽑든 두 장을 뽑든 뭐 저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. 네. 그리고 타로 카드와 함께 꼭 같이 가는 이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스프레드라는 게 있어요. 이렇게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쫙 펴서 이렇게 펼치는 거, 펼쳐서 마법사들처럼.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몇 장을 뽑는 거. 몇 장을 뽑는 것도 있어요? 많게는 뭐 20몇 장 뽑는 것도 있고요. 기본적으로 뭐 11장, 13장 뽑는 것도 있고. 그건 정말 리드의 문제가 이제 뭐 정신 없는 거죠. 근데 많이 뽑는다고 뭐가 많이 좋은 정보가 많은 건 또 아니에요. 그러니까 몽타주하고 되게 비슷해요. 근데 왜 많이 뽑는 거예요? 스프레드는요, 하나 카드를 뽑았을 때마다 그 카드의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. 삼각형으로 스프레드를 놓는다. 뭐 1, 2, 3 이렇게 놓을 수도 있겠죠. 사각형으로 스프레드를 놓자. 1, 2, 3, 4 이렇게 자리를 정해놓고 그 자리의 의미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. 그럼 좀 쉽잖아요. 그런데 이제 이 스프레드가 한 장 이상, 두 장 이상 되면 이걸 연결을 잘 시켜야 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카드를 4개 뽑는데 이거를 어떤 의미를 놓고 볼까 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우리 4개의 어떤 의미 전결을 봤을 때 뭐 기승전결 그리고 희노애락 그 또 뭐 있죠? 4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? 점입가경. 점입가경? 이것도 재밌는데? 왜 갑자기 그게 생각나지? 점입가경? 오늘 이걸로 봐볼까요? 점입가경으로? 점입가경도 좋고요. 근데 문제는 백척간도 사자성어 단어 사자성어 스프레드를 만들면 되겠네요. 백척간도는 언제 한번 같이 해보기로 해요. 뭐 설상가상. 지금 눈이 내렸다라는 게 문제인데 눈 위에 뭐가 또 가상이잖아요. 뭐가 가해진 거잖아요. 어떤 문제가 또 오나. 그것도 재밌겠네. 지금 내 인생에 지금 어려운 사람, 지금 상황이 지금 굉장히 힘든 사람한테 설상가상으로 뽑으면. 그렇죠. 야, 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눈 더 내려. 아니 거기다가 또 눈은 왔지만 거기에 또 서리 같은 뭔가 정말 변화가 있을 것이다. 좋은 거. 괜찮은 것 같은데요. 사자성어 스프레드를 한번 개발을 해봐야겠다. 그것도 재밌네. 그쵸? 예. 그래서 저는 주로 4개로 된 글자들은 할 게 되게 많아요. 뭐 희노애락도 재밌잖아요. 지금 내 인생의 희는 뭐고 노는 뭐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생로병사. 그것도 정말 우리 인생의 키워드 아니에요? 그렇죠. 내 인생의 키워드 4개를 뭐 잡아본다든지 다 할 수 있어요. 그죠. 예. 그러니까 스프레드라는 게 뭐 전통적으로 내려와가지고 정해진 것만 한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충분히 내 인생에서 하고 싶은 스프레드를 만들 수 있거든요. 근데 제가
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그 해드리는 이 스프레드 중에 하나가 내장 스프레드인데 이거는 일종의 그 사자성어처럼 이렇게 뭐 동서남북 이런 의미보다 우리 몸을 4개로 분류를 하는 거죠. 우리 나라는 자체를. 첫 번째는 우리 몸을 어떤 상태인지 봐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가 진짜 막 한쌤만 보면 요즘 되게 짜증이 나네. 쟤 요즘 말도 왜 저따위로 하지? 쟤 왜 얼굴이 저렇게 뚱그래? 막 보기만 해도 싫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. 누가? 꼭 나는 아니더라도. 특히 대부분 자식이나 남편이 그렇게 갑자기 꼴보기 싫어하실 때가 있잖아요. 그때 나는 왜 그럴까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4개의 분류를 해서 보는 거죠. 세상이 너무 미워져. 막 다 짜증이 나. 그리고 하는 일마다 안 돼. 이럴 때 외부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밝혀내기 전에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거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요. 내가 목이 마르다라는 걸 느끼면 우리 뭐 하면 되죠? 물 먹으면 되죠. 근데 목이 마른 걸 모르는데 물을 찾진 않잖아요. 그렇죠. 예, 엉뚱하게 그래서 목이 대부분 마른데 목이 마르다라는 거를 착각해서 야식을 먹는데요. 물 한 잔을 먹으면 식욕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밖에 있는 어떤 정보를 더 받아들이다 보면 내 안에 진짜 욕망을 이해를 못한다라는 것처럼 제가 일부 시작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. 왜냐하면 감정적 거기다 그게. 그렇죠. 그래서 컴다운만 해도 되는 건데. 예. 그리고 정말 어떤 사람이 싫을 때 내 안에 문제가 없나 해서 알면 반은 해결이 되더라고. 반은 마음이 갑자기 떨어지죠. 내가 저 사람을 사실은 질투했어. 그러면은 미워하는 감정이 확 낮아집니다. 이건 내 안의 문제였어. 그렇죠. 근데 그 안에도 세분화를 해보는 거예요. 첫 번째는 건강의 문제를 먼저 봐요. 신체적인 이유일 수 있잖아요. 노여움이라고 할 때 저는 그 노가 늙을 노인 줄 알았어요. 나이 들면 그렇게 노여워. 막 다 싫고 어린 게 이쁜 척하는 것도 싫고 막 다 싫은데 내 컨디션. 왜 그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근데 나는 정말 그 시장이 헝그리가 아니라 마켓인 줄 알았어. 마켓 가면 반찬이 있잖아. 이제 그런 거나 마찬가지. 그렇죠.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. 근데 또 일리도 있어요. 대부분 3분의 1은 그 생각했을 것 같은데. 망원시장 가면 반찬 가게 많거든요. 그래서 시장에 가면 먹고 싶은 게 많아져요. 견물생심하고 비슷하네. 나는 정말 시장이 반찬에서 그 얘기인 줄 알았어. 우리 이거 지적인 방송 맞는 거죠? 맹쌤이 저를 만나서 그 어떤 지적인 이미지 이런 거 막 망가지는 거 아니세요? 좀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. 저 때문에 너무 안드로메다로 가시면 안 되는데. 괜찮습니다. 제 잃어버린 인간성을 찾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그 밖에 내가 짜증나거나 감정적인 문제들이 일단 첫 번째 내 컨디션 있죠. 건강, 컨디션. 그런 어떤 또는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죠. 당장이 떨어진 이유들, 마감이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스트레스. 그 요인이 첫 번째가 제일 커요. 대부분 이 한 장 꼽으면 내가 요즘 이래서 그냥 아들이 밉고 남편이 싫고 친구들이 싫고 이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, 그리고 두 번째는 욕망이에요. 나의 감정이기도 하면서 욕망인데 무엇을 원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. 외식을 하고 싶은데 뭘 먹고 싶은지 모를 때 있지 않아요? 근데 집에서 먹고 싶진 않고 나가고 싶은데 그럼 뭐 먹을래? 그럴 때 짜증나요. 그냥 나가고 싶었어요. 나가서 뭔가 분위기 있고 이런 데 가고 싶은데 한식 먹을래? 양식 먹을래? 그러면 뭔가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. 내가 미친년이지. 저 인간은 왜 이것도 몰라줘.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이 뭐랄까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먹고 앰모스피어가 막 있는데 가고 싶은데 자꾸 메뉴만 고르라고 그러면 짜증나잖아요. 그런 것처럼 나의 욕망이 어떤 거가 있어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. 그게 두 번째.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런데 내가 그래도 배운 사람으로서 논리적인 사람으로서 나의 이성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. 굉장히 고도의 지적 작업이 그렇죠. 그래서 이거를 마차에 비유해요. 외건, 그 차 자체는 우리의 이 몸, 그리고 말은 욕망. 그러니까 말이 이끄는 대로 마차가 가잖아요. 몸이 이끈다고 가는 게 바로 욕망 때문에 가는 거니까.
근데 마차랑 말이 있으면 굴러는 가요. 근데 엉망진창이 될 수 있죠. 그래서 마부가 있는 거잖아요. 마부가 근데 마부는 욕망을 억누르라고 있는 애가 아니에요. 그렇죠. 얘가 왜 이러는지를 이해해주고 납득해주고 조절을 필요로 하는 거죠. 막 말이 뛰쳐나가면은 이 새끼 이러면서 막 때리면 마부가 아니고 왜 이럴까? 발바닥이 아픈가? 막 이러면서 살펴봐주는 말. 근데 이게 다 갖춰지면 완벽하잖아요. 좋은 말, 좋은 마부, 좋은 차 다 갖춰졌는데 손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. 무용지물이잖아요. 바로 그 손님이 우리의 소울이에요. 몸도 있고 욕망도 있고 마음도 있고 그 이성도 있는데 소울, 영혼 이 방향성이거든요. 이 방향성이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또 다른 무의식의 힘 같은 거죠. 그건 무엇일까? 이 네 개를 보면 나라는 사람이 아주 입체적으로 뭐 CT 찍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 발음에 의하면 MRI를 찍는 것처럼 다각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일단 내장을 보는 동안 마음이 많이 컴다운이 돼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리고 내 마음의 기저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용돌이 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작업이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한테서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내 마음이라서 저도 이제 때때로 혼자 앉아서 이걸 피거든요. 내장을. 그럼 이제 보기만 하면 이제 느낌이 오죠. 아, 내가 좀 미쳤구나. 이래서 미쳤구나. 그리고 심지어 어떨 때는 하도 보니까 신체적인 부분에서 뭘 뽑다가 어느 장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데까지도 느껴져요. 그래요? 이게 반복적이잖아요. 왜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나는 꼭 설사를 하더라? 뭐 이런다든지 내가 이럴 때 막 몸살을 앓아. 막 이러면 그 카드하고 나왔었던 카드랑 내가 있었던 현상이 같이 이제 종합이 되면서 저한테는 일종의 자의적 해석이 되게 가능한 나한테 이 카드는 설사야. 뭐 이러면 누가 뭐래요? 내 생각인데. 근데 나한테는 졸라 맞아. 이것만 나오면 나 완전 설사야. 이러면 왜 자꾸 설사 얘기하지? 죄송한데 이게 나오면 난 감기 몸살을 알아. 라고 하면 조심할 수 있잖아요. 네. 이건 피해간다기보다 내가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감기는 오셔요. 그렇죠. 얘는 오는데. 근데 이제 그 즈음에서 과로를 피한다든가, 맛있는 걸 먹는다든가, 그죠? 우리 언니는 타로 신도. 근데 공부를 안 해. 그런데 혼자서 하는 그 이제 이게 스스로 그 리드도 괜찮지만 이렇게 대화로 하는 것이 더 풍성해지거나 그러지는 않나? 그럴 때는 집단 이성이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동시에 나 혼자 하면은 문제는 알지만 그렇다고 속상한 게 없어지진 않죠. 근데 누군가가 내 마음을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지금 이러시다 이렇군요 라고 얘기해주면 그거 자체가 되게 위안이 돼요. 선생님 침 맞으러 가시잖아요. 근데 선생님이 너무 힘들고 지쳤는데 오늘은 침이라도 맞아야지 딱 누웠는데 원장님이 그냥 늘 하는 얘기인데 막 눌러보시더니 아유 요즘 왜 이렇게 힘드셨어요. 이거 너무 아팠겠다 이러면 그 한마디에 아팠어요. 하면서 눈물이 나거든요. 커피 사다 주고 싶지. 그렇죠. 그것처럼 누군가가 날 위해서 탈을 뽑으면서 몸이 이렇게 과로를 하셨나 봐요. 거기다가 무슨 일인데 이렇게 좀 머리도 아프시고 힘드시고 이 정도면은 사람이 미운 게 아니고 진짜 온 세상이 싫을 것 같아요. 누가 딱 한마디만 해주면 막 눈물이 거기에 타로 상담의 묘미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내용을 굳이 막 이거의 의미는 뭐 황제고 상징이 어떻고 막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것보다 원장님이 여기가 뭐 무슨 골이고 여기가 다치는 건이고 이래서 오십견이 오는 거고 별거 아니에요 이러면 너 잘났어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. 근데 그냥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말하는 게 믿음은 가는데 이 정도면 정말 아플 수 있다. 많이 아팠겠다. 고생했겠네 이러면 남편도 얘기 안 해주고 부모님도 그렇게 말 안 해줬는데 우리 원장님은 내 몸을 만지더니 막 아는 거죠. 그럴 때 병은 반은 나았다라고 봐요. 근데 우리 원장님은 저한테 자기 와이프와 어머니 간의 힘든 거를 얘기하십니다. 내가 가서 카드 뽑아보시라 그러는데
아, 그건 선생님이 솔넘버 2번이고 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침 맞으러 가셔서도 열일하고 계시나 봐요. 그러니까 막 아플 때 어머 아파라. 아 그런데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. 이거 완전 코미디 상황극 밖에서 들으면 상황극. 그렇죠. 이 직업병이시네. 산재네. 글쎄, 산재요. 나 산재 보험 저기 나와야 돼. 보상금 나와야 돼. 뭐 그분이 뭐 저기 수다스러워서 그런가 보다 그분이 일단 만나는 사람이 적잖아요. 왜냐면 일이 있으니까. 그러니까 그냥 오죽 답답하면은 그러겠어요. 근데 그때 사실은 말만 받아줘도 그죠? 아마 한쌤도 그러면서도 왜 에너지가 소진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채워지기도 하고 참 이게 복잡한 것 같습니다. 그걸 관계라고 생각해요. 그렇죠. 관계에서 오는 역동이라고나 할까? 그래요. 근데 그러면은 타로를 보는 말하자면 왜 우리가 왜 일정한 그 질환이 있을 때 뭐 3개월에 한 번 가서 약을 타야 돼. 6개월에 한 번 가서 약을 이거기잖아. 그러면 도대체 타로의 유효기간은 언제? 유효기간이 필요한 질문일 때만. 그럴 때만 아주 긴 거보다는 우리의 감정이나 고민이 한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? 건마다 좀 다르긴 하겠죠. 예. 길진 않겠죠. 예. 우리 감정이 10년 가는 감정. 별로 없어요. 예, 별로 그렇지는 않아요. 어머니하고 매일 만나는 사람은 10년. 그 인간 간의 관계, 뭐 피할 수 없는 관계는 그때마다 조금 칸막이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네. 조금이라도 왜 저 그런 그 경험했어요. 요즘 나온 프리미엄 우등버스가 예. 그게 이 병원처럼 칸막이 이 커튼이 돼 있어요. 그런데 왜 모르는 사람도 2인 좌석에 앉아갈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 얇은 후들거리는 커튼 하나가 이렇게 쳐지면 얼마나 편한지. 마음이 되게 편하죠. 나만의 그게 딱 생기니까. 신문지만 덮어도 되게 아늑해요. 맞아. 근데 정말 이 얇은 커튼 하나가 그렇게 그 공간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데 피할 수 없는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면 정말 나를 위한 커튼 하나를 치는 방법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견디어 나가자고 비오는 실탄을 맞으면 존버. 네, 그러면 오늘 타로 카드는 다음 주에 또 계속되겠습니다.